중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매일 고층 건설 현장을 오가며 머리 위로는 뜨거운 햇볕을 맞고 발미되는 철근과 콘크리트를 딛고 서서 오로지 육체 노동으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간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학력이 높지 않고 가진 자원도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생 모은 돈은 물론 앞으로 수십 년의 미래까지도 집 한 채에 걸었다. 그들이 믿은 말은 단 하나였다. 집만 있으면 삶은 점점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상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시간을 20여 년 전으로 돌려보자.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그때부터 고속 성장기에 들어섰다. 도시는 끊임없이 외곽으로 확장되었고 고층 건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솟아올랐다. 평범한 가정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안정감과 체면 있는 삶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 집 한 채만 있으면 미래는 안정될 것처럼 여겨졌다. 이런 배경 속에서 헝다라는 부동산 기업이 빠르게 성장했다. 확장 속도는 놀라울 정도였고 전국 곳곳에 프로젝트가 깔렸다. 광고에서는 고품질, 높은 수익, 정시 입주를 약속했다. 많은 3, 4선 도시에서 헝다의 단지는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처럼 보였다. 보통의 집 구매자들에게 헝다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희망 그 자체였다. 집을 사기 위해 어떤 사람은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쏟아부었고 어떤 사람은 친척과 지인에게 돈을 빌렸으며 어떤 사람은 30년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떠안았다. 계약서에 서명하던 그 순간 그들이 믿은 것은 계약서의 문구였고 개발사의 규모였으며 반복해서 강조되던 하나의 개념이었다. 너무 커서 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 있었다. 헝다의 사업 구조는 단순한 분양 건설 인도가 아니었다. 그 핵심은 극단적으로 빠른 자금 순환이었다. 선분양으로 받은 돈으로 이전 프로젝트를 메우고 새 프로젝트로 자금을 조달해 기존의 부채를 덮고 그렇게 규모를 계속 키워나갔다. 부동산 시장이 계속 상승하는 동안에는 이 구조가 돌아갔다. 하지만 자금 흐름이 조금만 늦어져도 문제는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터지기 시작했다. 부동산 시장이 식고 판매가 둔화되며 현금 회수가 느려지자 이 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피해를 본 사람들은 본사의 경영진도 자본시장의 투자자도 아니었다. 바로 가장 평범한 집 구매자들이었다. 별표 몇 년째 대출을 갚아왔지만 집은 끝내 인도되지 않았고 별표 공사 현장 앞에 서서 잡초만 무성한 땅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으며 별표 타워 크레인이 멈춰 선 채 공사 인력조차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들은 집 구매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였다. 집은 없는데 대출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왜 아무도 미리 막지 않았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은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여겨졌다. 지방 정부는 토지 매각 수입에 의존했고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의존했으며 개발사는 확장 속도에 의존했다. 이 시스템 안에서 모든 주체는 앞으로 달리기만 했고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위험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미뤄지고 가려지고 뒤로 떠넘겨졌을 뿐이다.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졌을 때 그것은 이미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위기가 되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힘이 없던 사람들일수록 가장 큰 대가를 치렀다. 그들은 전문적인 법률팀도 없고 복잡한 금융 지식도 없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분양사무소 앞에서 현수막을 들거나 공사 현장 밖에서 소식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다. 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규칙이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건 본인의 선택 아니냐는 말도 있다. 하지만 선택은 언제나 동등한 정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 전체가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모두가 집을 사고 있으며 집을 사지 않으면 무책임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환경에서 그 선택은 이미 자유롭지 않다. 더 잔인한 현실은 문제를 인식했을 때조차 이미 돌아갈 길이 없다는 점이다. 팔리지 않는 집, 멈출 수 없는 대출. 그 부담은 가족의 삶 전체를 조금씩 잠식해간다. 누군가는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고 누군가는 가정이 붕괴되었으며
누군가는 장기적인 불안과 우울 속에 빠졌다. 그들은 잘못한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불균형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렀다. 헝다 사태는 결국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까? 자산 재편, 프로젝트 인수, 채무 재조정. 전문적이고 차분한 용어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문은 오직 두 가지다. 집은 인도될 수 있는가? 삶은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 부동산의 이야기는 단순히 철근과 콘크리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운명이 얽힌 이야기다. 자본이 과속하고, 감독이 뒤처지고, 위험이 무시될 때, 그 충격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떠안는 사람들은 늘 퇴로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실패가 아니다. 하나의 거울이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구조의 취약함을 비추는 거울이며, 성장, 이 유일한 목표가 될 때, 안정과 공정이 얼마나 쉽게 희생되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다. 집은 원래 비를 피하고 몸을 쉬게 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긴 도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한 사회의 평범한 사람들이 평생을 걸고 시스템적 위험을 떠안아야 한다면 문제는 분명 개인에게만 있지 않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대가는 이미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